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런 경우를 모르면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갈 때는 헌집에서 새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큰 평수로 늘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9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 있어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세대가 두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즉 세금이 없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비과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없다. 비과세.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9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주택을 샀어요. 신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주택,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 종전 9주택은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신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 시점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취득 시점이 언제냐? 취득 시점의 시기입니다. 뭐 기준 좋고요. 그러니까 이 신주택을 언제 샀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살 때는 이 종전주택이죠. 이 종전주택 9주택입니다. 이거 1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주택을 사야 돼요. 이걸 모르고 취득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을 사야 돼요. 만약에 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 1년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가지고 이 종전주택을 팔았다. 이런 건 양도소득세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데 신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 이런 걸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신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 시점은 9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9주택을 3년 이내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고 세금이 없으니까 신고도 안 했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라, 뭐 1억을 내라 2억을 내라 고지서 받는 경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일반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걸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1세대 2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일반 주택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는데 일반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만약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면 이건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겠죠.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속주택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속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도 신고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속세 같은 경우는 부모가 한부모일 때는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하기 때문에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 미만일 때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할 때는 이 상속주택을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네. 만약에 감정평가 했더니 감정평가가 6억이다. 그러면 6억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아니면 좋아요. 감정평가가 5억 미만이면 3억이라고 합시다. 3억으로 감정평가하고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신고도 안 했다면은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가 있어요. 기준시가. 이 기준시가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감정하는 경우는 이 감정가액 3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 1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3억 2천에 팔았다 하면은 기준시가 1억이 취득가액이니까 2억 2천만 원이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평가했다. 3억에 감정평가해가지고 3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겠죠. 여기서 힌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치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주택 하나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받았을 때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주택자였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주택. 그러니 이제 1세대 1주택이 되겠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일 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 이후에 새롭게 신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신주택. 그러면 이것도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 신주택을 양도했어요. 이걸 양도하게 되면은 이거는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네. 내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했다면 이건 무조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 팔았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 이후에 주택을 사가지고 그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도하고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 1억을 내라 2억을 내라 고지서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그렇겠습니까? 예. 자, 세 번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도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도 독립된 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부모하고 자녀가 있는데 별개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도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독립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자녀도 1세대 1주택이라면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겠죠. 그런데 이 자녀가 주민등록상에 의해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지 않고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어요. 같이 부모 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생계를 여기서 하지 않고 사실상 생계를 어디서 하느냐? 부모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독립된 세대를 갖췄는데 여기서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계를 부모 집에서 한다면 그건 1세대 2주택이 돼가지고 이거 팔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독세, 독립세대를 했다면 당연히 뭐 관리비도 본인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을 세를 줬다면 세 사는 사람이 관리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한다면 뭡니까? 교통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통비. 여기서 회사를 출퇴근한다면 여기 교통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기서 거주한다면 이 동네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신용카드 내역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사실상 생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독립된 생계를 했느냐, 부모와 같이 사실상 생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 많아요. 자녀가 단독세대를 주민등록상에 의해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그건 1세대 2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세금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도할 때는 과연 이것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느냐 비과세가 되느냐 이거를 따져보고 또 전문가한테 상담도 해보시고 그런 의사결정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사례를 가지고 틀리기 쉬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